궁궐이나 사찰, 한옥을 짓는 대목장에게 통일 신라 때에는 목척이란 관직이 주어졌다. 고려 시대에도 벼슬이, 조선 세종 때에는 정오품이었다. 기법이 전승되어 기문을 형성했다. 현장을 좀 이제 가자고 해서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아버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보유자는 도편수였던 아버지에게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배웠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는 이제 그 편수가 붙어 다려야 그 뒷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편수가 먹을 다 그려 주어야 뭐 쓸고 파내고 이제 그 조각을 하고 이러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편수가 되었고 자신의 뒤를 아들이 잇고 있다. 도편수의 기문은 이어진다. 사찰은 보유자에게 특별한 곳이다. 아버지와 함께 일을 다녔던 곳도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한 것도 사찰이었다. 절에 오면은 제 마음부터도 아주 차분해지고 제가 이 일을 이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절에 오면 참 편안해져요. 그런 사찰 일을 하다 보니까. 1960년부터 사찰 짓는 일을 시작해 매년 한 채 이상 일을 해온 보유자가 전국에 지은 사찰만 해도 60여 채가 넘는다. 62년이란 세월을 오로지 절 짓는 일에만 바쳤다. 이보다 더 큰 공양이 있을까? 제가 마음이 이제 이 절에 오면 다 모든 게 잘 되리라는 이제 그런 생각뿐이기 때문에 항시 편안해요. 부친 장조웅 대목장도 평생을 사찰 건축으로 보냈다. 수덕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부친은 중이 될 팔자라며 스님에게 상투를 잘리기도 했다. 그랬던 부친 장조웅 대목장은 전국 유명 사찰에 무수한 손길을 남겼다. 아버지와 아들, 이대에 걸친 절과의 인연은 깊다. 전등사도 부친의 손길이 머문 곳이다. 보유자는 이곳 강화도로 전수관을 옮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쩜 아버지의 손길이 머문 전등사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부친 장조웅 대목장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대목일을 하는 걸 완강히 반대했다. 일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일을 가리키질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집에 남아 있는 그 공구가 있었어요. 그 공구를 가지고 제가 자꾸 뭣도 좀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문짝 같은 거 고쳐달라고 이제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아버님은 이제 모르셨지요. 제가 그런 걸 하는지. 동네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아버님께서 알으셨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아버님하고 일을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좀 이제 가자고 해서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아버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10여 년 세월을 따라다니며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욱 엄격했다. 몰래 쓰던 공구들은 이제 보유자의 몫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자연을 그대로 품에 안은 창덕궁 후원은 수많은 왕들이 아끼던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능어정에서 왕들은 시를 지었다. 순조는 능어정에 앉아 바라보노라니 도성의 나뭇가지 모두가 은빛이구나라고 노래했고, 정조는 눈 내리는 풍경을 시로 지었다.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화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거득하구나. 이 능어정을 만들려고 한 거는 옛날에 이 임금님이 산책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좀 잠깐 쉬었다 가시는 이제 이런 그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능어정을 이제 그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곳 솔정리에 능어정을 짓기로 했다. 꼬박 한 달이 걸리는 공정이지만 비가 온다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가로 아래쪽부터 창방, 장여, 주심돌이를 올린다. 새가 나는 모양을 입공이라 하는데, 입공 가운데에는 주두가 자리한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소로와 운공이 앉는다. 소로는 운공의 받침대며 운공은 주심돌이를 고정시킨다. 주심돌이 위에 석가래, 석가래 위에 평고대가 자리하고, 평고대는 석가래의 곡선을 유지한다. 가운데는 중돌이가 석가래의 중심 역할을 한다. 네 개의 난간이 기둥 사이에 배치되면 능어정은 완성된다. 솔정리 능어정이다. 현척도를 그린다. 실물 크기대로 그린 1:1 도면이다. 단입공이라고도 하고 입공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창방초예요. 창방. 그 창방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주두 이제까지 이제 앉힌 걸 이제 그렸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초도 그리죠. 그리는 건 뭐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 선별은 가장 중요하다. 옛날 문화재 그 건물들이 거의 육성이거든요. 누르면서도 단단하고 질겨요. 안 부러져요, 잘. 그 양달 쪽에서 나오는 나무, 그게 좀 단단해요. 잘 자라서 곧게 큰 나무, 그래야 그 옹이가 그렇게 자주 안 베기고, 그 드문드문 베겨가지고 제재를 해도 나무가 휘지를 않아요. 궁궐에서 쓸 목재는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다. 도편수의 역할은 필요한 목재를 파악하고 전국 어느 곳에 있든 그 나무를 구하는 게 최우선의 일이었다. 송이라는 거는 구부러져도 쓰고 뭐 고도도 쓰는데, 구부러진 건 저런 이제 추녀 같은 건 그냥 고두면은 안 좋아요. 약간 이제 흰 나무 그런 걸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커야 이제 요 정도가 커지고, 그 소나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자르질 않아요.
소나무 껍질을 이용해 타분에 사용할 송피가루를 만든다. 먼저 소나무 껍질을 잘게 빻아서 소나무 껍질을 볶는데 1시간 이상 열기를 가해준다. 채로 걸은 뒤 고운 송피가루를 주머니에 담아 사용한다. 창방에 입공 문양을 넣는 작업이다. 구멍 뚫린 입공 문양본을 창방 부재에다 대고 송피가루를 타분한다. 타분한 선을 따라 먹으로 그리면 새의 날개 모양인 입공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톱질할 부분에 미리 선을 긋는다. 톱질할 때 이 요만치까지만 써 위로만 덧을만을 내서 삼각이 안 나오니까. 아들의 톱질을 지켜보는 보유자. 그만 쓸어. 이제 이쪽에서 쓸어야.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사실 부담감이 훨씬 큽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제가 뭐 일을 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저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거든요. 제가 한 결과물에 의해서 저나 저희 이제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 일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저로 인해서 나올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물론 이제 자긍심이 없다는 건 아닌데. 보유자는 엄격한 스승이다. 톱질을 할 때 이 도안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뭐까지 이제 쓸긴 쓰는데 그 선 넘으면은 이게 이제 변형이 되니까 그 지금 요 삼각으로 지금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 그 높이가 이제 어느 그 선이 어느 정도 그게 맞아서 톱질을 해야 또 나중에 끌질을 할 때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돼요. 터져나가. 그 살살 찍어 거기 툭 터져나가. 아들의 끌질은 더욱 조심스럽다. 좁은데 그런 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런 좁은 데는 아주 세면 가는 이제 끌 같은 걸로 이제 밀어내야 고게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이제 힘들다고 보고. 좌우 양쪽의 날개인 입공이 창방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는 이거를 이 부재가 요것만 한 건데 그냥 이걸 안 하면은 장애하고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 나무하고 똑같이 하면은 요걸 또 따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서 요거를 하나 이제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가운데는 이제 다 떼내 버리고 요걸 그냥 재나무로 붙어 다니게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창방 어불장과 바들장을 각각 만들어 완성한다.
주두 고자리인데 주두가 이제 요건 원래 이제 주두 밑바닥 이게 좀 바닥이고 요거는 주두 깎은 각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두를 이제 보면은 주두 밑바닥을 요거 앉게끔 요게 들어가게끔 주두가 앉아서 이제 요걸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주두짜리 전부 만드는 거. 주두 상부에는 다른 부재를 꽂을 수 있도록 길게 홈을 만드는데 이것을 가리라고 한다. 이곳에 다른 부재를 꽂아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주두하고 요거도 이렇게 해서 또 앉으면 제자리가 또 그 꼬쟁이에 또 꽂혀요. 나무 이제 그 꼬쟁이를 해봤죠. 그래서 전혀 뭐 움직이질 않아요. 됐어요? 응, 됐어. 됐어. 이쪽 먼저 쓸고 뒤에 또 저 넘어가서 쓸고 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기지 않는 보유자다.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챙긴다. 이제 그 끌로 모든 부재가 중요하지만 중돌이는 석가래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재라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세밀하게 챙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반을 요걸 또 떼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엎지자지가 돼서 잘 이제 여기서 매 이제 막 나무매로 치야 되거든요. 그런데 칠 때 이게 잘 묻히면은 요게 요 목이 요렇게 반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가지가 떨려 나가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이 긴 나무를 갖다 똑같이 대고 치야 이게 안 떨어져 나가요. 직접 톱질을 하는 보유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끌질하는 손에 도드라진 핏줄과 주름진 얼굴은 한평생 도편수의 길을 걸어온 보유자의 훈장일 것이다. 중돌인데 똑같은 치수가 이제 가서 하나 엎어져야죠. 엎어져서 이제 요게 짜지면 이제 사각으로 이제 요게 4개가 돼야 사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런 나무를 하나 또 요런 식으로 따가지고 갖다 엎어 씌워서 이제 사각을 만드는 거죠. 완성된 중돌이 어블장과 바들장이 조립되어 석가래의 중심을 튼튼하게 지탱할 것이다. 중돌이는 이 추녀 어를 4개를 다 이렇게 짜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추녀에다가 매달기 때문에 그 중돌이는 좀 달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주심돌인데요. 이게 똑같은 거 4개가 이제 요거 만든 그 방식이 이걸 왕치라고 그러는데 중돌이나 주심이나 이 치수가 똑같아서 다 그 방식은 똑같아요. 기장만 짧고 길고 한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완성된 주심돌이는 4개의 기둥에 올려져 석가래의 끝을 지탱하게 된다. 돌이 받침이에요. 돌이 밑에다가 먼저 이 장여를 밑에 이제 넣고서 그 위에 도리가 앉기 때문에 이 장여도 꼭 필요한 부재예요. 이 집이 9자 이제 한 칸인데 그래서 요 자를 9자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잡수대로 해서 먹을 거기야
그 집이 꼭 맞기 때문에. 장애 없이 이제 집을 지어놓으면은 막집이라고 할까요? 산 속에 있는 너와집이나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나무를 그냥 엮어서 짜는 집이니까 장애가 없지만 이 각재로 짓는 집은 장애 없이면은 집이 되질 않아요. 장애가 꼭 들어가야 위에 문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장애가 꼭 필요한 부재예요. 치수와 문양을 도편수가 그려 넣어야 뒷작업이 가능하다. 각종 공구를 사용해 다음 작업을 이어간다. 둥그렇게 이제 장여 바닥을 파줘야 그 도리가 가서 그 맞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모두 팠거든요, 이렇게. 도리바닥을 평으로 만드는 게 편해요. 이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대신에 문제가 있는 게 평으로 만들면 밑에 장여가 오래되면은 약간 틀어지는 방향이 있는데 장여바닥을 파면은 도리가 둥그런 상태에서 그 둥근 자리가 앉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 둥근 장여 바닥을 파서 만들죠. 이제 그 평바닥보다 이걸 선호를 해요. 또 운공이라는 부재를 만든 건데요. 운공이 12개가 들어가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또 오려 내야 돼요. 요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요 돌이 들어가겠군요. 운공에 먹선을 그려 넣기 위해 문양본을 대고 송피가루를 타분한다. 톱질할 부분을 미리 표시해두고 잘라낸다. 주심돌이가 앉을 부분을 톱질과 끌질로 따낸다. 아이고 따내고. 완성된 운공은 주심돌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능어정 소로는 12개 들어가요. 12개 이제 그 운공이 12개가 들어가서 그 운공 밑에 받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숫자는 똑같아요. 어느 절 요사체를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아버지 밑에서 일을 많이 이제 하긴 했지만 먹을 잡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이 써야지죠. 그 뭐 부재 하나 뭐 잘못 그려지면은 뭐 그냥 나무가 하나 뭐 없어져야 되니까 처음에 먹 잡으면은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그 집이 잘 되고 뭐 하자가 없죠. 그거 머리 안 쓰고 신경 안 쓰면은 그 힘들어요. 사방 15cm. 보유자는 처음 먹을 잡던 순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로 목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늘 먹을 잡을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요게 자르긴 잘랐는데 뭐 완성하려고 하면은 요 모를 또 한번 털고 요쪽 뭐 한번 요거 또 털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서 요 바닥에 여기 이제 먹선 있는 거 요 바닥을 또 파내야 그래야 완성 소로가 돼요. 한평생 먹을 잡고 톱질과 끌질을 하며 나무 다루는 일에 익숙하지만 작업할 때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법 없이 진심을 다해 임하는 보유자다. 아주 작은 부재라도 중요한 제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심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로와 마찬가지로 다녀 또한 작은 부재지만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무거운 창방을 지탱하는 데 힘을 보태기 때문이다. 사암방을 쓰면은 집 그 추녀에 이제 따라서 그 모양이 이쁘게 제비 날려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요 사암방을 쓰는 거죠. 집 모양 곡선 잡는 데는 사암방 없으면 안 돼요. 집의 곡선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작업은 의외로 간단하다. 뭐 한 번 치면은 그냥 쪼개면 되니까요. 보유자는 작은 목재로 원형 기둥 만드는 법을 시연해 보였다. 사각에서 팔각을 떼가지고 16모가 나오는데 16모는 그냥 이제 대패질로 해서 이 원형을 이제 만드는 거니까요. 육동이 대패질 하는 건 이 제일 그 연작 이 공구가 잘 먹어요. 딴 나무 같지 않고 육동이 제일 좋아요. 요 상태에서 이제 기둥 그 사갈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다 다시 그 사갈 먹을 다시 그려서 그 창방 들어가는 그 치수를 전부 재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톱질을 해서 끌로 파내고 해야 그게 이제 기둥 사갈이 완성이 돼요. 시연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미리 제작된 완성된 기둥이다. 위는 창방 그 끼기 전에 그 창방 밑에 그 단열을 먼저 매기고 이제 창방을 갖다가 이제 끼는 거고 위하고 아래하고는 이 전부 판 것이 틀려요. 건물 짓는데 제일 중요한 부재예요, 이 추녀가. 그래서 이 추녀가 잘 만들어져야
집 모양 그 곡선이 이제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재고. 개눈각이라고 해서요,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 원을 쳐가지고 조각을 이제 하는데 그 이제 뭐 그거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이제 그 편수마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 만드는 방법이 요 부재가 또 커야 이 추녀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곡이 부재가 지금은 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재를 크게 써서 그 집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 추녀 부재를 크게 쓰거든요. 기장은 그 집에 따라서 이제 그 집에 맞게꾼이 이 기장을 이제 뭐 길게도 쓰고 조금 짧게도 쓰고 그러는데 큰 집은 뭐 짧게 쓸 수 없는 게 이 추녀거든요. 요런 거는 전부 이제 굽은 나무를 갖다가 썼는데 그 나무가 굽은 것이 다 똑같이 일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빚어던 걸 갖다가 이제 제재를 하는데 큰 나무를 뭐 제재고 이제 굽은 나무 큰 나무를 제재를 해도 그게 또 맞지를 안 해서 커도 또 그 곡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큰 놈도 이제 적은 놈 따라서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곡선을 만들고 있죠. 이걸 여기서 또 이 다름을 봐야 이제 아래 위가 맞기 때문에 먹을 놔야 저 중간 굽은 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숫자를 이제 맞추면은 제일 높은 숫자는 그 추녀 쪽에 붙는 이제 석가래고 차차 이제 그 숫자가 낮은 거는 중간으로 이제 내로는 이제 그런 숫자 나이를 이제 이 석가래에 매기는 그 틀이에요. 요게 틀. 지금은 제재소에서 원하는 대로 석가래가 반듯한 것과 구부러진 것을 기계로 제재를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오랜 세월 우리 전통을 지켜온 귀중한 도구이다. 이 석가래 이 집을 저 한옥집을 보면 그 귀퉁이가 요렇게 아주 그 제비 뭐 날감지 뭐야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뒤초리를 납작하게 깎은 선자 석가래다. 내 귀퉁이에 똑같은 숫자의 석가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놓는다. 옥심주라고도 하고 찰주라고도 하고 하는데 큰 집, 팔짝집이나 이제 이런 집들은 이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사각집에 꼭 필요한 부재예요. 이 찰주라는 게 추녀 뒤초리를 붙들기 위해서 요 찰주를 갖다 이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녀를 뒤초리를 갖다가 이제 이 찰주에다가 이제 꽂게끔 돼 있어요. 이 집이 보가 없기 때문에 주심 도리를 먼저 설치를 이제 앉혀놓고 오령을 또 안치하는데 이 집이 오령이 없기 때문에 오령 안칠 대신에 딴 부재를 갖다 이렇게 걸쳐놓고서 각도의 나무를 맞춰서 이렇게 얹혀놓고서 그 위에 오령 도리를 이제 또 짜요.
그 옥심줄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추녀를 내구탱이에 정확한 치수에 맞춰서 그걸 또 그 옥심주에다가 맞춰서 이제 그걸 전부 고정을 시켜요.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혼자 석가래를 한 군데씩 숫자대로 전부 맞춰서 걸어가지고 내구탱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게 이제 그 숫자를 맞춰서 지붕 완성을 하고, 위는 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부 붙어 다려서 밑에서 올려다 보면 그 뭐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래로는 그 석가래 사이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제 그 개판이라는 이달을 갖다가 그 위에 전부 또 이제 뺑 돌린 이제 그 석가래 숫자대로 해서 그 사이 그 공간 비어 있는 사이를 이제 위를 덮거든요. 개판은 지붕을 올린 뒤에도 사용된다. 하엽은 난간에 들어가는 부재이다. 난간에 들어가는 그 판인데 이거 무슨 이제 안공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본래 그 능어정에는 요 모양을 안에 요걸 가운데 요걸 모양을 따내질 않았어요. 밑에는 이 안공판이 앉고 또 위에는 이게 이제 이 하엽이 이 돌란대를 가서 이렇게 받쳐주게끔 요런 모양으로. 가운데는 요게 이제 원형 이제 뭐로 그냥 끼는데 요 마지막 기둥, 요 기둥 이게 어미동자라고 그래요. 이 어미동자 옆에 이제 요 하엽 이제 반 이 중간에 낀 반 되는 놈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끼우고, 이제 거기서 또 여기 안공판 이제 요것도 먼저 또 밑에 이제 수장 밑에 요게 이제 끼워야 되거든요. 요게 이렇게 이제 끼우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어미동자를 갖다가 이제 모두 이제 뭐 끌구녕 다 파고 했기 때문에 끼면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능어정의 완성이 가까워졌다. 이런 나무 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뭐 쓰지는 줄은 모르지만 뭐 그냥 무슨 글씨 써가지고 그냥 하자고. 현판작하고 이 한문체는 뭐 안 했는데 한글체는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생각하고서 이제 이걸 그냥 글씨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이 먹선 놓기 위한 틀을 이제 먼저 놔야 돌도 깔고 이 주추도 놓고 하니까 틀이 있어야 돼요. 기둥도 십자선을 놔서 이 주추의 십자선하고 기둥 십자선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잣수 칸이 가서 똑같이 맞기 때문에. 보기조라고 이제 뭐도 하지만 저 창방을 더 그 힘을 받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 단열을 이제 만들어서 껴요. 이걸 똑같이 제재소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그게 정확하지를 않거든요. 위 부분은 다 완벽하게 만들어요. 다 거기 조립되게끔 만들고, 아래도 깎기는 다 깎는데 길고 짧은 거는 똑같이 자르진 않아요. 나중에 이 세울 때 그렉이라는 거를 뜨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둥 하나 기준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물 수평을 가지고서 내기둥을 다 찍거든요. 그 찍어 내리면은 밑에서 많이 남는 놈도 있고 적게 남는 놈도 있고 그 기둥이 이제 그 제재소에서 가져온 게 조금 길고 짧은 이제 그런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추를 아주 정확한 치수로 똑같이 수평이 맞게 놔주시면은 다 똑같이 잘리는데 길게 남는 데는 더 잘려야 되고 적게 남는 데는 그 치수에 맞으면은 그냥 그 선에서 잘라야 되고 그래서 이 수평이 꼭 필요한 거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그레이가 그래서 꼭 필요해요. 저쪽에서 이쪽에 이제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 이 수평 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수평이 되기서 그래서 이 수평을 가지고서 이 높낮이를 맞추고 있어요. 기둥을 세워서 기둥 그랭이를 떠가지고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다음에 기둥을 4개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창방이라는 걸 먼저 갖다가 앉혀야 돼요. 그 기둥 위에다가. 창방 바들장을 먼저 기둥에 조립한 뒤 창방 어불장을 끼운다. 장여거든요. 요게 원칙은 하나하나 창방 조립하고 소로 갖다 앉히고 소로 앉힌 다음에 장여를 앉히고 장여 앉힌 다음에 요 운공을 갖다 앉히고 그리고 내구탱이 요 큰 거 주두를 갖다 앉히고 난 다음에 이 지붕 이제 이 완성된 이 지붕을 갖다 앉혀야 이게 원칙인데 이제 뭐 나무를 모두 미리 깎아놨다 보니까 나무가 자꾸 돌아가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요걸 요렇게 미리 모두 조립을 해놓은 과정이에요. 조립된 장여와 소로, 운공을 창방 위에다 앉힌다. 단칸이기 때문에 이제 지붕을 완성을 해서 석가래까지 완성해서 이제 요걸 이제 석가래를 들어 얹으려고 이제.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중돌이와 주심돌이가 보이고 석가래 지붕이 장여에 결합되는 순간이다. 마침내 능어정의 모양이 갖추어졌다. 지금 물려 들어간 건 다 잘 맞았어요. 근데 약간 저게 중량이 좀 적어서 제 자리엔 안 앉았는데 저거는 저 위에 개판도 덮어야 되고 또 흙이 올라가야 되고 기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올라가면은 조금씩 그 떠 있는 거는 자동적으로 다 제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조립된 중돌이 다녀와 쓰임새가 기발한 연봉이다. 추녀하고 오령 도리하고 고정시키는데 볼트가 위에서 내리 꽂기 때문에 밑에 가서 볼트가 조금 내려와 있어요. 볼트를 마감하기 위해서 요 연봉이 가서 이렇게 이제 매달려요. 남은 작업이 여기 이제 난간 이제 요거 맞추면은 마루가 있어요. 마루 끝나면은 요 앞에 계단 이제 그 작업만 지금 남은 상태죠.
기둥에 먹선하고 주추에 먹선하고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조금씩 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밑에서 다 조립하고 그 중량에 있기 때문에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무 매를 만들어 갖고 그걸 그 기둥 먹선하고 주추 먹선하고 그걸 전부 때려서 맞춰요. 장기틀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간 것이 이제 장기틀로 보고 그 동기틀은 장기틀 속으로 이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서 이제 전부 집어 넣은 건데 요게 이제 5개가 들어갔어요, 동기틀이. 동기틀이나 장기틀이 그 기장의 사각집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홈만 이제 이 동기틀에다가 파고 장기틀에는 홈을 안 파고서 동기틀 들어가는 양머리 들어가는 그 끌 이제 군형만 위에서 이렇게 끼는 방법도 있고 또 요게 2가지가 있어요. 또 여길 따지를 않고서 밑에서 이렇게 쳐 올려 가지고서 요게 요렇게 이제 끼는 방법이 있거든요. 막장은 이게 한쪽은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이제 한쪽은 그냥 막 잘라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홈 있는 쪽을 먼저 찔러 넣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이제 내리 눌러 가지고 끼워서 이제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한 능어정이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다. 그게 좋았어요. 일단은 선생님 밑에서 그 뭐라도 하나 끓이라도 한번 배운다는 거. 저 세밀한 것도 배웠고 끈기도 배웠고 그 전수한 걸 이어받아서 하나의 뭐 큰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깊이, 일에 대한 깊이, 그다음 책임감, 꼭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그 집에 대한 이 정서까지도 이제 짓는다. 이런 장인 정신. 아버지가 해온 작업들 이제 뭐 어떤 도면을 그리시거나 작업해 그리고 수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그런 수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나 저희 이제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멋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구성을 조금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오랫동안 그게 어쨌든 건물이 잘 서 있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전통 건축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교보제로 개발을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번 조립을 해보면 전통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교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 곡선을 어떻게 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깎아내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다시 그려줘야만 돼요. 그게 실제 1대1로 사이즈가 돼야만 조각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보통 목수들은 할 수 없고요.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게 불전이었다. 그럼 이 불전은 보통 목수들도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규모부터 모든 그 세부 치수까지 너무나 디테일한 거라서.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다 일일이 하셨고 지금도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작업한 도면들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목수였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잘 날아졌어. 잘 맞았어. 됐어. 이쪽.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더 집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완성될 때 이제 그 기분은 참 좋지요. 뭐 그 해가지고서 무슨 뭐 잘못이 됐다든지 하면 그게 참 속상한 일인데
뭐 이 모든 게 다 아주 뭐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솔정리 능어정이다. 창덕궁의 능어정에서 정조가 시를 지으며 휴식했던 것처럼 대목장 전수관들에 마련된 솔정리 능어정은 평생을 사찰 짓는 일에 바쳐온 장효순 보유자의 심신을 달래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도편수의 길이 이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순간을 보유자는 솔정리 능어정에서 지켜보지 않을까.